인사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음악이 안 나와가지고 볼 수 없고, 이게 지금 좀 프린터들은 다 있죠? 제가 자격증이 꽤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한 대로 한번 훑어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할 건다. 도대체 실용사주 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혹시 사주 공부해 보신 분 있나요? 사주를 공부했다. 계시나요? 그리고 사주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음양오행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주팔자 하는데 사주팔자가 도대체 뭐냐?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이냐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접한 강의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면 한국생명협회에서 정식적으로 그 자격증을 받은 거예요. 실용사주, 그냥 코칭 지도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갖고 제 지금 제자 중에 한 30명 정도 각 분야에 다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각자 자기 영역에서 꽤 성공하고 있죠. 여러분들 주로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공인 중에서 혹시 자격증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손으로 오시세요. 그러시구나. 이분이 지금 이제 제자 중에서 홍대 앞에서 지금 가게를 부동산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제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스킬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일단 좀 오픈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본인이 얘기 많이 하죠. 자네 팔자가 그런 걸 어떻게? 제가 사주 공부를 이제 한 10몇 년 정도 하다가 하도 남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컨설팅을 하나 궁금해하고 한 200명한테 제가 사주를 보러 다녔습니다. 3,000원짜리부터 5만원짜리까지. 정말 가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을 놓는 사람부터 시작해갖고 몇 사람 다 있죠. 사주를 보러 갔었던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이 정도밖에 안 돼. 사실은 많을 텐데. 뭐라고 그러셨나요? 기억이 안 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전통사주학이 참 이거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어렵고 해석 자체가 굉장히 컨시더적이었고, 또 하나는 지나치게 고전 이론에 막 때려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주는 미신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주가 미신인가요? 미신하고 학문하고 차이가 뭐죠? 팩트가 있느냐 없느냐고 차이거든요. 사주는 우리의 정확한 학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용사주학을 왜 만들었냐면 우선 전대적으로 좀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한 학기에 보통 200명에서 한 250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계속 컨설팅 해주다 보니까 좀 새로운 부분이 많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석 자체도 좀 현대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 때문에 만들었고,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따 여러분들 배우겠지만 이 스마트폰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시간 공부해서 사주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죠. 요 이따 좀 여러분들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단시간에 쉽게 배울 수 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사람의 성장, 5차 산업을 우리가 이제 마음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리 돈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오히려 자살하고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래서 사주를 처음 볼 때 이렇게 쳐다보거나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뭐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지금 굉장히 외로우시죠. 네, 어떻게 알았겠나. 다 보면 우리 아마 우리 이 대표님도 그럴 겁니다. 재산이 100억이 있더라도 외로워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사주에 기본적으로 두 가지 큰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안심시키는 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미래 예측 기능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첫 번째 그러니까 좀 저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용사주 장점은 쉽다. 소통과 멘토링으로 최고다. 비즈니스 활용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집중적으로 했다고 할게요. 자, 우리부터 운명 그러는데, 운명을 바꿀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꿀 수 있다. 운명. 학생 한번 올려보세요. 바꿀 수 없다. 운명 바꿀 수 없다. 바꿀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아까 다시 한번. 어떻게 볼 거예요? 사장님, 저 남자로 되실 수 있어요. 성대선 수처럼 세수되기 되죠. 우리가 운명이라는 말 자체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천명, 선천명, 선천운. 운명이라는 건
천천명이라는 거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그날 그 시간에 태어난 거, 우리 그 부모로 태어난 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거, 이거 못 바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태어난 걸 가지고 내가 앞으로 한 100여 년 쭉 살아갈 때 만나는 환경 변수 이런 걸 우리가 운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합해서 우리가 운명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운명은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운명은 결론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우선 크게 지금 감히 품질이 사실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우리가 보통 오행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주를 보러 가면 뭐 이사주에 불이 없네. 그죠? 이사주에 불이 너무 많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음양 오행의 개념을 여러분들 오늘 좀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갖고 오늘 1시간만 공부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사주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합니다. 오행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보는 게 이거거든요. 목화, 요게 이제 양이고, 금수, 요게 이제 그리고 토는 중간에 해당하는 건데, 요거를 나무니, 불이니, 여태까지는 뭐 물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거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된다. 뭐가 처음입니까? 이 안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걸 우리가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동양 사람들은 이걸 기라고 얘기하죠. 이 에너지를 반으로 딱 나누면, 하나는 보이는 에너지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들리죠? 네. 그렇죠?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한테 이 에너지를 우리가 파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 우리가 입자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건 파동 에너지와 입자 에너지의 순환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은 정신세계를 우리가 파동 에너지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보이는 걸 우리가 입자 에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전체 합한 거를 우리가 이제 무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좀 나누면 우리가 양은 태양으로 상징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 태양은 밝고 무언가 환하고 막 일어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양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반대 개념이 이제 음이죠. 음은 무언가 축소하고 꿈축하는 에너지. 음양 하루를 딱 나누면 그렇죠? 낮은 양, 밤은 음. 사계로 얘기하면 여름은 양, 그렇죠? 겨울은 이렇게 되겠죠. 모든 걸 나눈다. 그래서 남자는 우리가 양으로 보고 여자는 음으로 보고 이렇게 나누죠. 이거 이제 음양 기본 개념이고 이제 더 중요한 게 그럼 뭐 같아요? 느낌에? 막 뭔가 이렇게 튀어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튀어나가는 그런 어떤 느낌이 느껴지죠. 응축됐던 에너지가 막 폭발하려고 그러는 상태. 요거를 옛날 어르신들은 뭔가를 표현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가만히 보니까 표현하기 딱 좋은 애가 하나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나무였어요. 이렇게 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사진을 보게 될 건데 내 사주에 목이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무가 있다가 아니고 무언가 시작하려는 에너지, 무언가 출발하려는 에너지, 막 벌리려고 하는 거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아? 그거 뭐죠? 이쁜 아가씨들이 뭔가 막 자기 표현하려고 그러죠. 매력 발산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해서 가장 자연에서 발견된 건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은 나무가 아니고 그렇죠? 아까 막 시작하려고 막 하는 이런 에너지를 뜻하는 거고 파는 화려하게 펼치려고 그러는 에너지를 뜻하는 거예요. 불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죠? 불. 깍두기는 뭐라고 그러죠? 설렁탕이죠. 그렇잖아요. 깍두기라는 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게임을 하다 보면 한쪽에서 약간 기울 때 제 막내를 갖다 좀 기우는 쪽에 갖다 집어넣죠. 여기서 좀 끼워. 이쪽이 또 좀 세다 그러면 또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죠.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 즉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닌 상태. 이걸 우리가 깍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토다. 그래서 토는 땅이 아니고 흙이 아니고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아무튼 보면 양과 음이 같이 있는 상태. 부동산 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토가 많아야 부동산을 잘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토는 사실상 보면 균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나
매수인, 매도인 중간에서 균형을 잘 맞추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인중개사 잘 하시는 분들이 이 포기면이 강해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들어보죠?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 그냥 30억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다 있으시죠? 아닌가요? 금, 우리가 금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언가 마무리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마무리. 그래서 목이 시작해갖고 화가 된 다음에 서서히 저녁이 되면 마무리되는 상태. 마무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그 다음에 돈을 잘 만든다. 얘기해서 사실상 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금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건 아가씨가 편하게 지금 쉬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일어나셔서 무언가 활동하는 걸 시작하는 게 목입니다. 그러다가 한참 정점 올렸을 때 이제 하고 저녁 때 되니까 지금 이 시간은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TV 보면서 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잖아요. 대단한 겁니다. 그 금기운 지나서 어차피 이제 밤 늦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쉬어야 되잖아요. 에너지를 보충을 하는 거죠. 이게 계속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에너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물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수. 프리터만은 대충 있겠지만 그래서 목화토금수를 대충 구성및 특성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딱 보면 목은 추진력, 의력, 시작, 창의력, 봄, 아침 이런 뜻이고 하는 과정 기억이 있죠. 이 부분들 한번 저기 보시면 돼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토에서 보면 저게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보이죠. 토가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저 사주도 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자녀를 볼 때 토가 많은 아이들 있을 때는 정말 동기부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 그 안에 갇혀있는 에너지를 자기가 안 갖고 있는 기운으로 동기부여를 했을 때 쓸 수가 있는 게 토예요. 이게 바로 가능성입니다. 그거를 그냥 그대로 매몰시켜 놓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묵혀져 있지만 그걸 끄집어냈었을 때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게 이게 토 에너지예요. 근데 옛날에는 토 기운이 많으면 별로 어르신들은 안전 사주라고 했는데 사주는 좋고 나쁜 게 없습니다. 사주는 누구나 그 사람의 특성일 뿐이지 좋고 나쁜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자, 이제 사주팔자 그런데 사주팔자가 뭐냐? 우리가 60갑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60갑자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간이라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가벌병정 우기용신 이게 10개가 있어요. 천간. 그리고 우리가 띠로 얘기하는 자축인간 진서로 신유시대 10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갑하고 자해서 갑자. 그다음에 을하고 적, 을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조합 나오다 보니까 10개밖에 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또 갑이초를 가죠. 그래갖고 이제 갑소. 그래갖고 이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총 10개하고 12개의 최소 공개수가 60이죠. 그게 60이냐고 또 물어보면 곤란합니다. 그래갖고 60이 한 바퀴 돌 때 우리가 60 갑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 사주 팔자라는 건 여기서 보면 말 그대로 사주 팔자는 주는 기둥 글자입니다. 그래서 4개의 기둥과 8개의 글자인데 4개의 기둥이라는 건 우리가 태어난 연 그 다음에 월, 일, 시 2시간 단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그래서 정신세계 요거로 우리가 천간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거 현실세계 지지 위에 거는 형이상학적 밑에 거는 형이학적 얘기를 하고 내가 언제 돈 벌 수 있어요? 내가 언제 부동산에서 대박 날 수 있어요? 하는 모든 거는 이 밑에 걸 버는 거예요. 그 위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거죠.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나가나요? 이해하시죠 충분히?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이제 그림을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연, 월, 일 중에서 요 맨 위에 있는 좀 크게 표시했습니다. 요게 본인의 캐릭터가 되는 겁니다. 캐릭터. 10개 캐릭터가 있는데 그 10개 중에 하나가 좀 본인이 받는 겁니다. 나머지 7개는 뭐냐? 그건 이제 환경 변수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그게 이제 여기 7개가 환경 변수가 되는 겁니다. 요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사주를 볼 수 있도록 이제
옛날에 예를 들어 컴퓨터 만세력이라고 해서 우리 사주보러 가면 이거 사주행세력이 막 찍고서 한번 꽉 차는 거 보니까 와 대단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사실상 한문은 22개예요. 아까 얘기한 위에 천변 10개, 지지 12개. 그게 조합인 거죠. 우리가 영어 사전 보면은 영어가 굉장히 두꺼운 것 같지만 거기 알파벳이 좀 몇 개죠? 26개 그렇잖아요. 한글 사전 보면 자음 10개,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기가 또 24장. 그걸 조합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로 갔냐면 딱 이렇게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딱 끊어놓습니다. 자, 해놓고 지금부터 이제 사주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해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고 뭐를 하냐면 아까 그 책에 해당하는 만세력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 건데 만세력을 여러 군데서 만들었지만 비교적 쉽게 처음에 나왔었던 게 원광대학교에서 만든 원광만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갔고 원광만세력 이렇게 켜갖고 이 앱을 까세요. 저런 모양이 나올 때까지. 저런 모양이 나왔나요? 까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바로네. 아직 못 계신 분. 그 정도는 다 맞는 거예요. 비슷하게. 네. 네. 여기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컬러는 이렇게 되면 제일 맞습니다. 됐죠? 그러면 저랑 이제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여기서 딴 거 볼 거 없고, 이 노란 거 있죠? 나머지는 다 선전이고, 그 책에 해당하는 게 얘거든요. 이렇게 만세로 이렇게 돼 있죠? 그걸 한번 딱 터치해 보세요. 그럼 어쩌다나 이런 그림이 나오죠? 맞아요?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볼 건데, 여러분 각자를 하기 전에 우리가 공통으로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 태어난 아이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뭐 손자라든가 뭐 애들 누구 태어날 때 이걸 직접 다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 성향까지 딱 얘기해주면 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빠 대단하고 소리 듣는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지금 태어난 애가 어느 병원 옆에서 지금 태어난 애가 여기 이제 매경이죠. 남자일까 여자일까? 여자일까 남자일까? 남자에서 말하는 남자일까? 그래갖고 매경남 얘가 이름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 이름 나오죠? 거기다 조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지금 매경남 이렇게 쳐보세요. 매경남 됐죠? 그 밑에 보면 성별했고 남자 했죠? 양력 했죠?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로 입력해갖고 서기 몇 년도 나오죠? 오늘이 지금 몇 년도죠? 자, 입력해보세요. 2022. 그 다음에 8월. 그렇죠? 23일. 됐죠? 10분. 10분은 24시간으로 환산하는 겁니다. 지금이 8시 35분이니까 20시 35분이 되겠죠? 자, 입력해보십시오. 20시 35분. 그러고 나서 보면 가운데에 보면 조약이 이렇게 나오죠? 조약을 누르세요. 자, 그러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 하면 대충 이런 그림이 나올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왼쪽 아래 보면 저장 이렇게 나오죠? 저장까지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얘는 이 스마트폰에 이제 저장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속 보다 보면 이제 이 안에는 저는 이제 몇천 건 들어가 있는데 하나씩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자, 됐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그림을 되어 있는데 제일 먼저 보면 우선 예를 설명하게 되면 큰 글씨 이렇게 4개가 나왔죠? 8글자 나왔죠? 요게 이제 사주팔자라는 거죠. 사주팔자. 그리고 그 위에 또 뭐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들 있죠? 위아래 이렇게 써져 있는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십성이라고 해서 이제 공부가 여러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지금 그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숫자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지금 우리 매경남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5분 나오죠. 15, 25, 35, 45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게 뭐냐면 대운수라는 겁니다. 대운수.
대운수가 뭐냐? 여러분, 대운수 그러면 뭔가 느낌이 좋죠? 대박 나는 거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운수라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삶의 어떤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간. 그래서 이 매경나무 같은 경우는 5살부터 14살까지가 한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15부터 24살, 25부터 34살. 이렇게 했고, 10년 주기로 얘 삶의 궤도가 바뀌는 거죠. 구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구간이 들어가기 그 바로 전해, 그걸 우리가 9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면 9수래. 네거티브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게 아니다. 새로운 구간에 들어가기 바로 전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변동이 많습니다. 이때가. 심적으로 또 하나 실제로 투자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알고 보는 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일단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익명판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그 위에 보면 이제 쭉 60갑자가 쭉 나오면서 이제 연도가 나오죠. 우리 연도. 그 다음에 이제 월 쭉 나오는 거죠. 크게 보면 10년의 운이 이렇게 흐르고, 올해 운이 이렇게 흐르고, 이번 달에 어떻게 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진이 어떻게 흐르고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오행, 목화, 토금수만 정확히 이해하면 90%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거는 여기까지나 볼 수는 없고, 요 밑에 보면 여기에 목화, 토금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 내경남미길 한번 봅시다. 목하고 가로하고 몇 개가 있나요? 한 개요. 두 개? 한 개. 하나잖아요. 화는? 없죠. 토는? 세 개. 금? 두 개. 수? 두 개. 그렇죠. 그러면 토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목 하나 화는 없으니까 양기운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죠? 토는 중간에 해당하니까. 그러면 금하고 수가 네 개죠. 합하면 두 개, 네 개죠. 그러니까 얘는 음기운이 강하고 양기운이 좀 약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애가 사실 부동산을 하면 잘해요. 제가 우리 오늘 강의에서 우리 이 대표님을 강의하기 전에 지난주에 뵀거든요. 그때 스토리를 쫙 들어가서 제가 첫 질문이 뭐였냐면 겨울생이 시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맞았죠? 네. 부동산을 잘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겨울생들이 많습니다. 겨울생 한번 들어보세요. 돈 많이 버신 분들이에요. 왜냐? 음기는 사실상 찐득한 기운이거든요. 이렇게 버티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부동산은 잘 버텨주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근데 양기가 강한 사람들 굉장히 움직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코인 이런 데 잘하지. 그러니까 나 양기가 너무 강한데 나 부동산에 안 맞는 거 아니야? 그것도 실망하실 거 없어요. 또 솔루션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친구는 이 4주 8자 중에서 목합토금수가 합해서 총 8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죠? 8개 중에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느냐를 지금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이렇게 분포가 됐었을 때 결국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1849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어떤 분들이 지난번에 강의 중에 물어보니까 광주 민주화 운동 때, 5.18 때 400명이 죽었다는 뜻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4주에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51만 8,400개 중에 하나를 제가 받는 거죠. 그럼 우리가 5천만 인구가 있다 그러면 저하고 같은 사주를 한 100명 정도가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죽느냐. 그럼 그 사람들이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죽어요? 그런 질문하면 참 마음이 아프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환경이라 쓴 거죠. 내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부동산 공부할 필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이제 똑같은 한 나라에서 태어났어도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거죠. 개별 자체가. 그래서 사주가 똑같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나서 이 팔자가 어떤지 하는 거는 틀린 얘기입니다. 확률적으로 3분의 1밖에 안 차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러다 보면 지금 이 내경나미 같은 경우는 적이 없었죠. 화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모든 오행이 다 있는 애들이 있고 최소한 하나씩 다 있는 애들이 있고 어떤 사주를 보면
목이 없고 화가 없고 또 이렇게 빵꾸가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 화가 빵꾸가 나 있었어. 그렇죠? 그렇죠? 또 어떤 경우 보면 지나치게 또 특정 오행이 많은 사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자기 사주를 아는 분들은 똑같은 연령으로 자기 사주를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 아이도 좋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거. 딱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가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하나 만들어 보세요.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초기화 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똑같이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되니까 지금 자 여기서 각자 자기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대충 60년대 이후는 음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양력 음력 그대로 갖다 입력을 시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생년월일씩 다 알 테니까 하고 혹시라도 시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시를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유추해석을 하는 건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시를 그냥 빼세요. 그러면 4주 8자가 아니라 3주 6자가 되겠죠. 3주 6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정 모르겠다 그러면 그걸 빼는 걸 올려놨지 억지로 딴 걸 갖다 집어넣으면 틀린 사주가 나오기 때문에 안 돼요. 근데 옛날에는 뭐 자신이 오시니 뭐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 그것도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서 보면 자 그 시분 입력 이 끝에 여기에 보면 여기 있죠, 이거. 이거 한번 딱 눌러보세요.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간지 입력 이렇게 얘기를 한다. 어떤 사람도 좀 안 잡고, 몇 시에 태어나서, 나 5시에 태어나서, 이런 분 있죠? 5시에 가면 60인데. 어렵지 않죠? 네. 다 했나요? 네.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입력한 사주에 최소한 5행이 다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5행이 하나씩은 다 있다. 그러세요? 결혼하셨어요? 네. 신랑도 혹시 봤어요? 네? 다 있었어. 나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내가 다 있다 그러면 배우자가 뭔가 하나 빵꾸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큰 소리 빵 치셔도 돼요. 저 무슨 소리냐면 무언가 빵꾸난 사람은 아쉬운 게 있는 거거든요. 내가 오행을 다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못 가지고 있는 기운을 내가 좀 보충을 한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제가 이혼시킨 쌍이 11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혼시킨 쌍이 10쌍인데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무언가 빵꾸난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쳐요. 근데 막상 이혼을 하고 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아쉬워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오행을 다 갖고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큰 소리 빵꾸 치셔도 돼요. 근데 뭔가 모르게 내 사주에 한두 개 빵꾸가 하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좀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됐고 오행 다 있고 목의 기운이 많다. 목기운 많은 거 없어요? 화기운 많은 거. 화기운 많은 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부동산에 관해서 외화 내빈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남들한테 보이기 좋은 그런 거를 선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조심해야 돼요. 토기운 많으신 분. 토기운 많으신 분은 어떻게 되냐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갖고 있는 재능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금기운 많으신 분. 금기운 많으신 분들이 사실상 부동산을 잘할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냉철하거든요. 냉철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 단점이 뭐냐면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요. 아까 제가 우리 이 대표님 강의할 때 열심히 들으면서 참 저분 내공이 깊다라고 느낀 게 뭐냐면 소소한 거 갖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그런 거에서 양보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금기운이 많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여러 명 갖고도 앉아요. 계속 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소탈 짓이라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꼭 아셔야 되고요.
수기운이 많다. 이분들이 이제 대화할 기운이 가장 많은 분들이다. 그리고 무언가 모르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분들이에요. 잘 버티는 분들. 그러죠. 겨울생이면서도 밤 늦게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또. 그죠? 그런 분들이 사실 가장 최고적이다. 그래서 제 저서 중에 운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한 분을 제가 이걸 드리고 싶은데, 오늘이 생일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안 계세요? 8월에 생기신 분. 8월. 이번.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두 분이세요? 네? 아니, 양력 8월, 지금 오늘이 8월 23일이잖아요. 음력이세요? 음력 며칠이세요? 8월 23일. 또? 25일. 그러면 23일이 더 가까운 거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뭐 큰 건 아니지만 우리 그 제자들의 저 고민 상담했던 내용인데, 나중에 아이들 컨설팅하는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용신 개념이에요. 용신. 용신이라는 게 뭐냐면 나한테 필요한 기운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한약을 드셔본 적 있으시죠? 우리 이제 어르신들이 옛날에 거기 저 화학이라는 한약에서 이렇게 줬잖아요. 그거하고 어떻게 화학 부분을 기운을 보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몸이란 말이에요. 형이 화학적인 거. 입자적인 측면. 그런데 보이지 않는 에너지, 정신적인 에너지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적 써보신 분. 누가 또 해서라도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있으세요? 부적의 효험이 있던가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네. 있다고 믿으시는 분? 네. 나머지는 없다고 믿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에너지는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고, 그렇지.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겁니다.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신이 있나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은 또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죠. 누가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믿으면 실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파동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이제 음양왕의 의미와 용신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가 한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우울증에 걸렸고, 근데 이제 어려웠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이제 또 업다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디서 이제 사실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당신 은행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그래. 누가 그래? 쓸데없는 근데 바꾸라고 하는데 저분이 이쁜 게,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돈을 주고 온 거예요. 얼마 좀 했냐 그랬더니 돈 안 줬다고 그러더라고. 혼날까봐. 그때는 몰랐어요, 실제로. 나중에 알았는데 300만 원 주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써왔는데 비밀번호 2라고 이거 쓰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일이 잘 안 풀리다 보면 막연하게 이렇게 적혀도 뭔가 모르게 좀 의지하고 싶잖아요. 근데 비밀번호를 바꿨거든요. 참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풀리는 듯한 느낌이 진짜 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사주를 공부해서 안 게 뭐였냐면, 저는 제 사주상에 수가 없습니다. 수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면 숫자로 1하고 6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비밀번호를 저 1하고 6으로 바꿨는데, 지금 실례지만 사장님은 은행 비밀번호 4자리 못 쓰세요. 돈 안 될게요. 330. 왜요? 나온다고. 그렇죠. 그냥 대부분 그래요. 차 번호, 뭐 생일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무언가 모르게 정말 나도 한번 뭔가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비밀번호부터 바꾸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목이 없다, 그럼 목을 보완하는 기운이 3하고 8이거든요. 그러니까 38, 38, 3388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일생을 쓰게 합니다. 만약에 화가 없다, 우리 애가. 그러면
27, 27, 27 이런 식으로 바꾸라고 해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 지금 다 저 프리즘을 갖고 계시죠? 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향에 해당하는 거고, 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이 칼라예요. 칼라. 그래서 목에 해당하는 게 목 기운이 없다 그러면 모약 먹이듯이 어떻게 약간 녹색 계통을 쓰게 하고, 매일 녹색만 입을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손수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게 하는 게 좋고, 만약에 화기운이 없다 그러면 빨간색을 주로 입되, 만약에 매일 빨간 옷 입을 수 없으니까 하다못해 속옷이라든가 가벼운 손수건 같은 정도는 빨간 걸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아까 먼저 있었던 그 부동산 자격증 이렇게 갖고 계신 분 있죠? 그분이 이제 저한테 팀을 이제 3번이나 짠 분이에요. 부동산 하시는 홍대 쪽에서 한 10명씩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강의를, 그러니까 8주짜리를 3번씩 쭉 했는데, 이분은 어떤 식이냐면, 손님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생년월일을 딱 물어봅니다. 근데 왜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나는 이제 집을 사겠다, 전세를 얻겠다 그러면 생년월일을 물어봐가지고 자격증 딱 걸어놨으니까, 사장님은 이렇게 딱 보니까요, 화기운이 없으시네요. 화기운이 있으시면 좋거든요. 그 화기운에 해당하는 게 숫자로 2하고 7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동이 1동부터 10동까지 딱 있다고 했을 때 추천 물건이 몇 동이죠? 2동하고 10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실상. 근데 사실 그 상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부터 10층까지다. 그랬을 때 이외에도 말을 상당히 잘하시거든요. 그럼 설득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딱 맞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차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 갔더니 그 양반 이래서 이렇게 한대. 근데 일이 비교적 잘 풀린단 말이에요. 뭔가 모르게. 그러면 이제 누구한테 입소문 내죠. 그죠? 거기 가면 이렇대. 그것 때문에 난 잘해가죠. 그날까지도 잘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경매를 하실 때, 이제 저도 꽤 많아요. 많은데, 경매를 할 때 예를 들면, 기본적인 내용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마지막 붙였을 때 만약에 1억짜리다. 어떤 분은 9,599만, 9,500 쓰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1억, 100만, 10만 원 이렇게 끝자리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의 숫자를 쓰시면 돼요. 여러분 용신. 네, 끝에. 내가 만약에 수가 없어서 1억을 6이다. 그럼 맨 끝에 1166 하여튼 1원짜리까지 써도 상관없잖아요. 맞습니다. 묘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그거 미신 아니에요? 미신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미신인데 확률적으로 의외로 높아요. 아주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없는 걸 쓰라. 그렇죠. 왜냐? 내가 보충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언가 모르게 내가 음기운이 강하다, 특히 수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체질적으로 나는 부동산을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화기운이 양기운이 많다 그러면 체질적으로 나는 부동산을 사실은 덜 맞습니다. 그런데 운제 맞느냐? 그거는 이제 숫자에서 운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운을 내가 정확히 알고 모르고 제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못 가진 기운을 운이 들어올 때, 그래서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운이 좋을 때 선택을 하게 되면 비교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데, 운이 나쁠 때 그때 선택을 하게 되면 의외로 그게 발목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을 조금 받아야 되니까 혹시 궁금한 거 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쉬운데 궁금한 거 있으면 좀 들으면서. 예. 네. 문해무의 이미 용실에서 네. 숫자를 이제 자기가 부족한 거를 숫자를 그걸 이제 많이 쓰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그 옆에 이제 방향이 나와요, 동서남북. 네. 그다음에 이렇게 신체가 나오고, 네. 장기가 나오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게 보충이 된다는 거예요? 네. 색깔도 나오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한의학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기가 좀 깊어지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치료를 하나 설명해 드리기도 하고, 네. 또, 네. 아까 저 10이요. 네? 0을 써야 되는데 0이요, 0. 0? 예.
7, 8, 9, 10에서 O하고 0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5하고 0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가 1이고 화가 2고 목이 3이거든요. 그 다음에 금이 4. 그 다음에 5에 해당하는 게 토예요. 다시 해봐. 6, 7, 8, 9, 10. 0. 18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네. 좀 전에 그 앞에서 여쭤보셨던 분이 그 예. 신체 관련해서 장기 네네.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나중에 좀 더 이제 한의학 관련해서 이제 설명하신다고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사상의학이나 팔체주 이런 거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목의 기운이 약한 사람은 목이 없거나 목의 기운이 약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눈이 안 좋아요. 눈이 약해요. 또 어디하고 해당하냐면 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을 몰라볼 때 가끔 옛날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쉽게 눈이 피었나? 간땡이가 번호리죠. 그죠? 간땡이가 번나. 배미가 없네. 이거거든요. 목의 기운이 간암나무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수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러분의 신장에 해당이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건 말고 먼저 오행으로만 이제 또 얘기를 한번 풀어보죠. 네, 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네. 안 좋다 그런 얘기인가요?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목은 눈의 기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거기에 해당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걸 상징. 떠나서 강하거나 약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안정적이라는 건 뭐냐면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다. 이런 거죠. 오행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학생으로 얘기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부분들을 평균을 하는 친구들이 그래요. 근데 특정 기운이 빠져있다 그러면 특정 기운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잖아요. 특정 부분에 대해서 능력이 있다. 에너지가 강하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무난하진 않지만 한쪽 분야에 대해서 아주 뛰어난 친구들이 있죠.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오행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있는 애들이 있어요. 수가 6개, 금이 2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만. 그런 애들은 우리가 언뜻 보면은 약간 비정상이죠. 그런데 특정 부분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강합니다. 약간 어떤 애 보니까 말도 어눌하게 하는데 기억력이 기가 막히게 좋다든가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치다 이런 애들 있죠. 그럼 그 에너지가 많이 발달된 거예요. 그래서 사주라는 건 기본적으로 좋고 나쁜 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향이라는 것은 뭐 그쪽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 네? 다시 말씀해? 방향을 하나 더 여쭤보는 건데요. 그게 그 아니라 사람 보고 그 방향이 좋다는 거야, 아니면 나쁘다는 거예요? 그쪽을 가르친다는 거고 좋고 나쁜 개념이 아니죠. 그런 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당신이 지금 저 목의 기는 목은 거기서 방향을 뭐라고 얘기를 했죠? 동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집을 사고 싶을 때 안정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되면 사실상 그 집이 좋습니다.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거니까 동쪽이 좋습니다. 이렇게 컨설팅 해줄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화가 땅이에요. 네. 비밀번호를 2727로 바꾸라는 그게 좋죠. 아, 그게 뭐냐면 본인이 없는 기운을 숫자로 보완을 해주는 거죠.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한 분이 지금 사장님처럼 똑같이 화가 많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가만히 강의 들으시더니 그 다음날 어떤 왔는데 빨간 옷에다가 모자까지 해서 양말까지 빨간 옷에다 입고 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래서 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과하군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또 지나친 건 별로 좋은 게 아니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그래서 그건 사실 별로 좋은 거다. 옷좀 밝은 걸 입어야 되는데. 네. 아주 밝은 게 빨간색이 있는 게 기본적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죠. 됐나요? 네. 혹시라도 제가 이따가 제 명함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더 궁금한 거가 있을 때는 저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이제 강의학교 마무리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동방무량 서방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동쪽이 어두우면 서쪽이 밝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은 아무리 비관론이 팽배해도 항상 너무 순환합니다. 어려운 게 있으면 또 쉬울 때가 있고 잘 나갈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어두운 쪽을 보지 말고 항상 밝은 쪽을 보자 라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양극 도달적 음시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양이라는 건 성공을 얘기합니다. 밝은 걸 얘기해요. 근데 양이 극에 달했을 때 사람들이 교만해집니다. 건반되죠. 그때부터 음이 시생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한창 정점에서 잘 나가다 한 방에 무너지는 거 많이 보죠. 양이 극에 달한 거 본인이 모릅니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고, 반대로 음극 도달적 양시생 얘기 뭐냐면 음이라는 건 가장 어렵고 힘든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얘기합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음이 극에 달하면 그다음부터 남은 건 뭐죠? 양이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환은 잘 나갈 때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 보이시는 분들 모두 성공할 줄 아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의 성공할 수 있는 교환하면서 오늘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